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청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명대가 끝나고 한 영상 3개 정도로 해서 전사도자기 심화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망점이 있는 전사. 두 번째는 이제 밑그림을 전사로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채색을 한 그런 이제 뭐 일도 전사 비슷한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주로 청화에서도 나타나고 보통 분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제 필름으로 이제 붙이다 보니까 끊어지고 뭐 잘라지고 뭉개지고 뭐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는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 정도 종류의 전사 도자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사 도자기와 명품 도자기를 비교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멈췄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청대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짱가몽 도솔로는 83번째입니다. 83번째. 사진으로는 이제 청대로 이제 이렇게 찍어놨고요. 지금 이제 개설 부분부터 해서 오늘은 순치, 청의 이제 처음이죠. 순치 밑에는 이제 강의부터 시작하는 강건성세가 나오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순치는 애매하지만 그냥 한 번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청조는 이제 1644년에서 1911년까지죠. 그래서 순치부터 시작을 해서 선통제까지 마무리가 하게 됩니다. 강의옹건 건룡은 이제 강건성세라고 하고 한당기치와 강건성세 이렇게 2가지 용어가 있죠. 그래서 강의옹건 건룡 강건성세 때 가장 영토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영토가 크니까 뭐 경제도 발전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제자업이 이제 전성기를 맞아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서 그야말로 정말 고봉기, 까오펑치라고 황금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사진에 이게 찍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밑줄을 미리 쳐놨는데 밑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란을 이겨내고 이제 통일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회 경제 발전을 좀 이제 개조를 하게 됩니다. 토지를 재분배하고 수공업 공인들 이제 이런 도자 산업에 일하는 공인들을 이제 장적 제도를 폐지해 주는 등 사회 생활력을 보편적인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강건성세의 3명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죠. 건룡 입장에서는 강의옹정 건룡 3제는 정말 진심으로 그 도자기를 사랑하고 애호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자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장장들한테 이제 중상, 여기 보너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이제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또 건륜 같은 경우는 거의 광적인 수준으로 진짜 도자기를 막 창소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여자기를 생산을 신속하게 발전시켰고 청나라 초기에 이제 어여창을 회복시켜서 감독관을 파견해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탐민소가 명때부터 시작된 관탐민소가 나오고요. 4번째는 이제 수출 도자기가 유행을 많이 했는데 외국에서 지정한 주문한 그런 기형, 문양, 유색, 채색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서 수출 자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청대의 그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그냥 4가지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순치를 강의 19년도를 이제 강의 이제 초기를 강의제는 60년을 제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씩 끊어가지고 초기, 중기, 말기로 후기로 하는데 19년이면 거의 이제 중기죠. 관여의 번조가 정상 궤도를 이제 강의 중기부터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은 청대를 이제 그 도자사를 공부를 하면 이런 이제 낭정극, 그러니까 강의 때의 랑정극,
그 유명한 랑요홍의 랑정극이죠. 그 다음에 장흥선, 그 다음에 옹정대의 연희요, 당영, 그리고 이제 걸릉대는 이제 당영이죠. 그래서 요 네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를 붙여서 랑요, 장흥선의 장요, 연희요의 연희요, 당영의 당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사진에 저기 영상에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밑줄친 부분에 프랑스 선교사인 피에르 당 트르코에, 뭐 중국 명은 은홍소인데, 이 이제 신부가 그 이제 자기 본국에 보내는 편지, 옛날에 이 선교사 신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간첩. 그래서 이 어떻게 되든 이 도자기의 그 비법을 알아내려고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매달렸지만 1700년에 최초로 성공하는 게 이제 독일이죠. 그래서 독일의 마이센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이센 자기는 최고급으로 쳐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도자기는 다 전사로 붙이지만 마이센은 지금까지도 수공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마이센 도자기는 찻잔 하나에 보통 4, 50만 원, 100만 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덕진을 야경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마치 화염에 둘러싸인 거대한 성 같으며 또한 수많은 굴뚝이 있는 커다란 화로 같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경덕진의 제자업이 흥왕했고 번영했던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탑미소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요 화면에 담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건성세 때 피크를 이르다가 나머지는 격감을 했다. 뭐 그런 얘기고. 자, 오늘의 이제 본론은 이제 순치, 청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치는 1644년에서 1661년이니까 17년 제위했죠. 이 청화자기는 이제 명말에 기본 품격을 계승하고 이제 그 뭐 유태라든지 조형, 기형이죠. 문양, 청료 같은 거는 이제 모든 방면에서 명말, 숭정, 청화자기가 비슷합니다. 항상 뭐 과도기이기 때문에 명말 청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제품들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순치는 이제 청을 이제 통일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번다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도자 산업에만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여자기가 있는 게 드뭅니다. 전세자기는. 그런 점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태와 유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제 태와 유, 그 다음에 조형, 그 다음에 문양, 뭐 관지, 뭐 청료, 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태와 유를 볼 것 같으면 순치 청화자기의 태체는 후중하다, 이제 무겁다, 두텁다 이런 얘기죠. 태질은 숭정에 비해서는 단단하고 곱게 보이며 어떤 것은 이제 전형적인 청대 스타일이다. 그리고 기형은 고졸하고, 고졸하다는 말은 이제 소박하다 이런 말입니다. 소박하다. 조질 기물은 굿바닥을 경사지게 대충 깎았고 사립, 모래알갱이가 묻은 것이 많다.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죠. 매끄럽지 않고 사립이 묻은 거는 옛날 작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세하게 이게 아주 잘 깎아낸 그런 굽은 니추베라고 하죠. 미꾸라지 등같이 매끄러운 편이고 굽은 명대에 비해서 높아졌고 강의 시에는 더욱 심해졌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는 대체적으로 청백유인데 유면은 이제 윤기가 부족한 난청색도 많다. 난청색은 이제 윤기가 없는 걸 가리키고요. 그리고 유충은 강의 중기 이후에 비해서는 두텁다. 조질자기의 유면은 혼탁한 편이고 기물의 특징, 요거는 좀 이제 특색이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기물의 구연부에는 이제 명대 말에도 그랬지만 황갈색류를 좀 이렇게 시유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치 청화자기는 그런 점을 눈여겨두면 된다라는 얘기고 조형, 기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질박하고 고졸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소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맛을 못 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요한 기형은 이제 통병, 산두병, 감람, 올리브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건 이제 따로 나중에 그 경보청 선생 책을 통해서 기형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요 교재에 대해서 그냥 쭉쭉쭉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통형이라고 해서 이제 통병이죠. 통형병. 스타일이 그냥 이렇게 민자로 쭉 내려간 겁니다. 여기 상태병이라고 썼잖아요. 상태병의 한자를 보시면 코끼리 상자에 이제 넓적다리 퇴자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뒷다리 같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1번, 2번을 빼고 3, 4, 5는 거의 똑같죠? 3번이 이제 숭정이에요. 명말이나 순치나 거의 똑같아요. 키만 다를 뿐이지. 또 강의 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통자, 민자로 쭉 내려갔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 시작은 요게 만력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만력 때는 구연부가 조금 가느다랐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완전히 통자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만력 시기에 초기 형식이 출현했는데, 그러니까 초창기는 만력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청초는 명말 청초니까 숭정하고 순치는 거의 비슷하다. 그거만 알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통형병이 있었고요. 자, 화면을 조정하고. 자, 그래서 그분도 사진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는 감람병입니다. 우리는 감람병이란 말을 더 잘 쓰죠. 예, 동그라미. 감람병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반구의 목의 중간이 좁은 속경이다 해서 이따가 사진 이렇게 되는 게 감람병이죠. 예, 옹종 때 아주 유명한 있는데 한번 쓰보세요. 감람 스타일이 나오는데 또 찾으려니 또 네, 요게 감람병입니다. 요게 감람병이라고 나오죠. 감람병. 요게 옹종 때 건데 요게 요런 스타일이 감람병입니다. 감람이라고 해서 이제 저 이파리가 올리브 아시죠? 우리 올리브유 할 때 그 올리브의 형태를 닮은 거를 감람잎입니다. 그 이파리 모양을 띄었다고 그래서 올리브영이고, 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은 반구에 이제 목의 중간이 좁은 목이 이렇게 가느다랗죠. 그리고 복부가 뿔통하고 하복부로 다시 쫄아드는 그런 형태가 감람병입니다. 통화고는 이제 화고거든요. 화고가 이제 이게 민자로 쭉 내려온 거를 통화고라고 그러고, 그냥 하고는 이제 또 나팔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뭐 쓰여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준유 뚜껑이 달린 이제 투구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명나라의 이제 가정 만력 때 처음 시작을 해서 순치 때는 이제 기본 스타일이 되고 강의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강의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강의 때 이제 다시 보시기로 하시고, 이 장군관은 정말 1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 거. 그리고 이제 출토된 장군호는 불교 승려의 이제 골호인 것이 많습니다. 골호라는 건 이제 뼈를 담아놓은 그런 이제 병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수화는 명말 숭정 때에 시작된 기형인데, 이게 이제 순치 때도 좀 나옵니다. 좀 이따가 사진에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정수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숭정 때 것에 비해서는 이제 그 굽 정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통식향로는 통자로 민자로 됐는데 필통이 아니고 밑에 족이 달려가지고 향로예요. 직구는 통형이고 평전은 유약이 없는 무유입니다. 구연배는 보통 황갈색류를 시유하죠. 네, 그 정도 돼 있고, 자, 문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완도 있고요. 문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양도 이제 순치 청화자기의 문양의 특징은 명나라 후기에 민간 생활 분위기가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호방한 괴석 화해, 그다음에 인물 고사문이 이제 품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 용 문양은 이제 민요가 있고 관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화면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특이한 내용은 이제 운용 삼현. 그래서 일부는 구름에 가려져 있고 또 신체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그리기 힘든 거. 그래서 용이 세 부분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운용 삼현이라고 합니다. 서수가 있고요. 기린과 독각수를 얘기하는 기금괴수죠. 그 다음에 꽝모란 문양이 나오는데 그것은 가장 처음 나온 것은
명가정만력대에 꽁모란이 나왔습니다. 꽁모란. 그다음에 산성모란이 나오고요. 이제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심 화판이 이렇게 양변으로 나눠진 모란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걸 쌍의 모란이라고 합니다. 쌍의 모란. 의자는 이제 거세한 소를 가리키고요. 쌍의 모란이라고 하냐 소의 뿔처럼 두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도안은 이제 천계 시기에 명천계 시기에 처음 나왔다가 이제 강의 때 성행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요 계자는 겨인데 가위로 나와서 제가 고쳤습니다. 간혹가다 가위가 많죠.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교재 있으신 분들은. 자, 인물문은 이제 영희, 사녀, 나한도, 신선도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산근수, 뭐 정자문, 뭐 이런 것들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수엽 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순치 때는 나뭇잎 옆에 이제 실을 써놓는 게 이제 유행이 됐는데 이런 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엽, 이 가을 잎이죠. 가을 잎이 동석, 구멍이 뚫린 석을 동석이라고 하죠. 동반한 외에 목련이 동석하고 동반하는 것도 있고 뭐 나머지 여기도 천개가 잘못됐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요를 볼 것 같으면 코발트죠. 코발트는 이제 명나라 명후기에 이제 국산 전료를 채용을 했고 그래서 네 가지 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강의 때의 취모람에 매우 근접한 아주 새파란 색, 진한 파란색을 취모람이라고 합니다. 비취의 남색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옅은 남색이 있고 검푸른 색이 있고 아주 순수한 청색 남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읽어보라는 얘기죠. 뭐 관지는 이제 순치제는 그 기념관이 있는 게 드물기 때문에 요런 이제 대청 순치년제라고 쓴 것이 해석관이 쓴 것이 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특징이 테두리 이거 권광이죠. 이 동그라미가 쌍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권광. 권은 동그라미 권자고 광은 이제 이렇게 테두리라는 거예요. 그 테두리가 굉장히 크죠. 거의 뭐 기신의 거의 족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청 순치년제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어설프죠. 예, 이게 관요관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테두리가 없는 것도 있고 민요청화자기는 꽤 이제 다수의 간지 기념관 이런 기념관들이 있는데 또 이제 자체가 글씨체가 이제 정연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요관지겠네. 민요관지. 그리고 명말 때부터 유행했던 당명관이 이 시기에는 보이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런 관지가 보인다. 개선당, 백화제 이런 관지들이 보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옥당 가기관은 명때 가장 유명했던 관지죠. 가정만력 때 순치 때까지 전해져 보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있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죠. 그림이 있을 때가 이제 진도도 빨리 나오고 보는 맛이 있죠. 자, 요거 한 6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순치자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끝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도록에 나와 있는 순치자기하고 다른 중국 책에 있는 순치자기에 있는 걸 다 또 뽑아서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는 게 이제 통영병이죠. 그러니까 명말 요렇게만 보면은 명말인지 청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마침 여기 이제 계사추일이라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형은 통영병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명말청초 숭정 때하고 그 순치제는 똑같습니다. 기형이. 그래서 민자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코끼리 뒷다리 같다 그래서 상태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청화 산수도문이 있는 통영병, 통병입니다. 상태병이라고 하고요. 입이 변하고 목이 짧고 목이 긴 직통형이고 바닥은 유약이 없습니다. 바닥에는 현문이 있다 그러고 확인할 길은 없죠. 그리고 병목에는 절지와 초문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가 있고 여기
산수문이 멀리는 이제 흐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산은 진하게 그려놨습니다. 산수는 이제 부벽준법. 부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도끼로 갈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산맥을 이렇게 도끼로 장작을 쪼개듯이 그런 이제 산세문을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저기 식구를 하나 썼고 계사추일에 서주서원을 위해 그린다 그래서 계사추일을 계산을 하니까 순치 10년. 그래서 순치 청화자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편연대가 나오는 기준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화 천녀산화도 완. 천녀산화라는 민간 고사가 그려져 있는 되게 굉장히 귀중한 도자기입니다. 완은 복부가 깊고 입이 외반하죠. 별구죠. 그렇게 돼 있고 노태는 이제 굽이 높고 깊은데 노태입니다. 하지만 노태지만 매끈하고 노태지만 안쪽에는 유약이 시유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구연부에는 옅은 황유로 씌웠고 안쪽에는 회문대가 있고 영의도가 있고 바깥에는 천녀산화가 있습니다. 자, 천녀산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천녀산화는 이제 민간신화 고사인데요. 도자기에는 잘 안 나오는 소재인데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묘기법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윤곽선만 그린 겁니다. 윤곽선만 그렸기 때문에 그것을 단묘기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도자기도 한번 옥션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단묘 도자기는 굉장히 귀하다,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는 쌍권안의 대청 순친연제의 육자 이행 해석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요 순친연 기명은 매우 적은데 그래서 이 천녀 산화도도 귀하지만 보기 힘든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천녀 산화라는 것은 민간 고사인데요. 선녀죠. 천녀라는 건 이제 선녀인데 그 한방눈이 막 내리는 그런 풍경을 천녀산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천녀산화의 고사는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고사인데요. 이제 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흔히 명망 있는 승려들이 도력이 높다 그러는데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보살하고 이제 그 관세음보살 같은 이제 그 도를 깨우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님하고 그 명망 있는 승려들하고 이제 여러 명을 이제 놓고 하늘에서 이제 천녀가 꽃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도력이 높은 이제 명망 승려들의 옷에는 꽃이 붙지 않고 보살님한테는 꽃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도력이 있으면 꽃이 붙는다. 그래서 명망 있는지 도력이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자, 청화 기린문호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청화 기린문호는 굉장히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요 기린문이 이제 명말 청초에 좀 많이 나오는 기형이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군관인데 이제 뚜껑이 소실됐다고 보면 되고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순치년대를 알 수 있는 것은 저기 목 부분에 요게 여의운두문인데 삼각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는 삼각형 여의운두문대가 있는데 요런 문양이 매우 시대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순치 때의 이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요런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삼각형, 그거는 이제 정수환이구나. 기린 파초문, 특히 요 문양이 이제 파초문하고 같이 나오는 기린 문양은 명말 청초 때 많이 유행했던 소재입니다. 그리고 요 기린문이 있는 장군어는 매우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명말 순치에서 많이 나오고 순치 때 더 많다. 자, 그리고 이제 정수환을 볼 것 같으면 요런 이제 구연부가 조금 입술이 있으면서 좀 들어가다가 이제 볼통하면서 굽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말 때의 숭정 때의 이 정수환은 굽이 좀 높아요. 근데 이 순치 때는 굽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한도가 있고요. 입에는 이제 황갈색의 한갈색으로 시유를 해놨고요. 숭정 때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숭정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숭정 때의 정수환이죠. 숭정 때의 정수환은 굽이 이렇게
높습니다. 굽이 높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경우는 똑같습니다. 순치대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네, 끝이 보이죠? 자, 그래서 정수 안에 대해서는 명말 청초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황갈유를 씌웠다. 그리고 입 아래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삼각형 초연문대가 그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삼각형 요 초연문대 요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초연문대. 그리고 이제 뭐 굿바닥에는 선상문이 있다. 이제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문양이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화 운용문 병이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 좀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잖아요.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운 병인데, 하여튼 병인데 청화 운용문이 이제 있고 여기 구절이 시구로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한 호형 초연문이 있죠. 여기 또 여기는 삼각형이 아니라 동그라미. 이렇게 호를 이뤘다 그러죠. 호용의 초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호용 초연문, 그다음에 앞에 정수 안에서는 이런 초연문, 삼각형의 초연문이 있고 또 여기는 여의운두문이 삼각형으로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운영문병이 편년을 기준하는 작으로 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뭐 그냥 그 영상에 담았습니다. 읽어보십시오라는 뭐 말씀도 드렸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청초의 순치자기는 요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는 그 도록이나 이제 중국 책에 있는 그림, 사진이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중국 책을 그래도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책에 있는 것은 진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록에 있는 거는 방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구분지어서 늘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순치자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83번째 도자기로 썰을 푸는 83번째 그 시간 순치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제 반을 우리는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건성세만 끝나면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쭉쭉쭉 나갑니다. 자, 그래서 명때하고는 좀 달리 청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책자에서 도록에서 이제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림 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83번째 도썰 청초 순치 도자기 이 시간으로 마치고 짱가몽 도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만 시간 마치고요. 다음 도록에서 도록 리뷰하는 데서 다시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